자, 보세요. 자, 여기 제목 잘 보세요. 제목 잘 보세요. 봐봐. 자, 여기는 도형의 이동입니다. 즉, 우리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 뭐 있어요? 1차 함수 알고요. 2차 함수 알고요. 그 다음에 뭐 알아요? 원의 방정식 알지? 근데 얘네는 이름이 왜 함수고 얘네는 왜 방정식인지 설명했죠? 그쵸? 이게 교육과정이 개판이라 그렇지만 집합명제 끝나면 함수 배워요. 그러면 어떤 건 함수고 어떤 건 함수가 안 되는지를 그제서야 배워. 교육과정이 개판이라 그래요. 암튼 함수가 되는 거는 함수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거고, 함수가 아닌 함수를 포함하는 가장 큰 영역이 방정식이에요. 그거를 포함한 모든 것들이 도형이야. 즉 우리는 1차 함수의 이동, 2차 함수의 이동, 원의 이동 따로 배우지 않고 그냥 뭐야? 도형의 이동이야. 즉 니네가 앞으로 배우는 모든 함수와 도형과 방정식은 다 이 방식을 따르겠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래프를 니네 1차 함수 어떻게 그렸어? 그냥 x절편, y절편 찍고 그냥 그리죠. 2차 함수 어떻게 그렸어? 그냥 꼭지점 잡고 그리든가 아니면 x절편 잡고 그리잖아. 이제 지금까지는 각각의 함수나 방정식을 그리는 방식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앞으로 다루는 함수들은 요거 끝나잖아? 그럼 이제 우리 유리함수, 무리함수 할 거예요. 기말고사 때. 그 다음에 2학년 대수 가잖아? 대수 가면 우리 지수함수, 로그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미적분 가면 3차 함수 할 거예요. 기하에서 포물선, 타원, 쌍곡선 3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앞으로 배우는 함수 방정식이 엄청 많단 말이야. 그거를 니네가 수능 때 갑자기 문제로 나오면 내가 모든 방식을 다 알고 있어서 갑자기 딱 그릴 수 있다고? 안 됩니다. 안 돼요. 그거는 딱 1학년까지야. 2학년 대수 들어가면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그리는 방법을 알아도 그리기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도형의 이동을 배우기 전과 후가 방정식을 보는 느낌이 달라지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 자, 일단 기본부터 합시다. 기본부터. 자, 첫 번째는 자, x축 대칭이에요. 그럼 봐봐. 함수는 우리가 y는 2x 플러스 3 이렇게 쓰면 이거 1차 함수지. 그쵸? y는 3 이렇게 해도 함수지. 근데 x는 3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해? 우리 처음에 직선의 방정식 배우면서 했잖아. 왜 중학교 땐 1차 함수고 왜 고등학교 올라오니까 1차 함수라고 안 쓰고 왜 직선의 방정식으로 쓰는지 이유 설명했잖아. 이건 차이가 딱 하나라고. 얘는 함수가 아니거든. 근데 직선의 방정식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통틀어서 그냥 직선의 방정식으로 하는 거라고. 그래서 함수는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 함수는 y는 fx라고 표현이 돼. 왜냐하면 함수는 무조건 y가 살아있어야 함수야. 얘는 왜 함수가 아니야? y가 없으니까 함수가 아닌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면 함수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면 방정식은 어떻게 표현해? 방정식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방정식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x, y는 0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방정식의 표현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함수도 당연히 표현되고 함수가 아닌 방정식도 표현할 수 있는 도형의 방정식이야.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x축 대칭이라고 하면 f의 x, y는 0이라는 어떠한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외우지 마시고 느끼세요. 느끼세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요거를 느끼세요. 자, A, B라는 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A1이 있어. 자, 얘가 A, B야. 자, 이 점을 니네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고 생각해봐. 대칭 이동이라는 게 뭐야? 이렇게 접겠다는 얘기지. 그럼 이렇게 접어봐. 그러면 얘가 어디로 가? 얘는 이 아래로 이렇게 가겠지. 그쵸? 얘 좌표는 뭐가 되죠? 얘 좌표는 A, 마이너스 B가 되지 않을까?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자, 느껴. 항상 이거를 생각을 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누가 바뀐다? 누구의 부호가 바뀌어? Y의 부호가 바뀌는 거야. 알겠죠? 알겠죠?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 느끼는 거야. 어떠한 도형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얘는 X,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바뀝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A1을 이번에는 Y축으로 대칭 이동해봐. 그럼 얘는 이렇게 접겠다는 얘기지. 그쵸? 자, 이렇게 접으면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갈 거야. 아가! 아이씨, 깜짝이야, 아이씨. 졸리면. 뭐야? 좌표가. 얘는 이쪽으로 보내면. 얘는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A, B.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아직 계약하고 시차 적응 안 됐어? 됐어요? 자, 느껴. Y축으로 대칭 이동하면 부호가 누가 바뀐다? X가 바뀌는 거야. 그쵸? 아니면 느낄 거 아니면 그냥 대칭하는 거에 반대 부호가 바뀌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하여튼 F의 마이너스 X, Y는 0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번에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합니다. 자, 이거는 점대칭이에요. 점대칭. 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할 거야. 근데 점으로 접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점대칭이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느끼시면 돼요. 여기서 간 방향 그대로 그만큼을 더 가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얘랑 얘랑 길이가 같다. 방향도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가겠어요? 여기로 가겠지. A4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그럼 생각을 해봐.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얘는 F의 X, Y는 0이 뭐로 바뀌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둘 다 바뀐다. 이렇게 되는 거야. 즉, 원점 대칭은 얘를 X축으로 한 번, Y축으로 한 번, 또는 Y축으로 한 번, X축으로 한 번 하면 원점 대칭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야. 자, 얘를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이번에는 얘를 이렇게 접겠다는 얘기지. 이렇게 접으면 얘는 한 여기쯤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한 여기쯤 올 텐데 얘가 뭐가 될까? 잘 보시면 이런 식으로. 즉 B잖아. Y는 X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돼? B가 되는 거고. 얘는 뭐가 돼? A. 이렇게 되는 거야. 즉 얘가 이렇게 접었으면 당연히 얘를 수직 2등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쵸? 이렇게 접었으니까. 그쵸?
그러면 얘는 이관계가 될 거라고. B, A. 이렇게 될 거라고. 즉,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얘는 뭐가 된다? 위치가 바뀌는 거야. X하고 Y의 위치가 바뀌어요. 그리고 요거는 우리 함수 단원에 들어가면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수능 때까지 죽어라고 할 내용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예 정리할 때 같이 하세요. 얘는 우리 뒤에 가서 역함수라는 재료로 쓰일 거예요. 알겠죠? 중요한 거예요, 이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y는 마이너스 ax에 대한 대칭이에요. 자, 이번에는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야. 누구를? 얘를. 그러면 얘는 어디쯤 갈까? 얘는 쪼로로로록 해서 한 이쯤 가지 않을까? 이쯤. 근데 여기에 좌표를 보니까 야, 이거 내 책에 근데 잘못 나와 있다? 중요한 건 뭔지 알아? 난 저 이론을 지금 내 책을 아마 저 책 나 한 15년째 쓰고 있거든? 문제만 바꾸고. 나 15년 만에 어제 처음으로 지적당했어. 이 거지 새끼들 지금까지 15년 동안 나한테 지적을 아무도 안 했어. 그 파란 거에 있어요. 파란 거. 맨 앞에 말고. 아니 거기 말고. 조그만 거예요. 그거. 거기. y는 x에 대해서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 얘가 뭐가 돼요? 얘가 마이너스 b가 되고요. 얘가 마이너스 a가 됩니다.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이렇게 돼요. 즉 위치도 바뀌고 부호도 바뀝니다.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는 0이다. 이렇게 돼요. 근데 아마 다르게 써 있을걸? 그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로 써 있지 않아요? 그쵸? 알아서 고치세요. 근데 니네 어차피 그거 잘 안 보지? 맞아. 내가 가르쳤던 애들은 보통 내가 칠판에 써주는 걸 재료노트에 정리하니까 얘기 안 할 수 있긴 한데 아이 그래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아무도 얘기를 안 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대칭이동이에요. 여기까지가 대칭이동이고 여기부터는 이제 평행이동입니다. 여기부터가 이제 평행이동이에요. 평행이동. 자, 얘는 뭐냐 하면 f의 x, y는 0이라는 어떠한 도형이 있는데 자, 이거를 내가 x축으로 알파만큼 y축으로 베타만큼 이동을 할 거야.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 f의 x-알파 y-베타는 0 이렇게 바뀝니다. 됐어요? 도형의 이동은 이렇게 6가지가 전부예요. 이게 내 머릿속에 일단 저장이 돼 있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울 도형들 있죠? 앞으로 배울 도형들은 내가 항상 3가지로 설명을 할 거야. 그러니까 니네도 3가지로 공부를 하시는 거야. 그러면 죽을 때까지 안 까먹을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는 우리는 항상 3단계로 나눠서 할 거야. 3단계로. 내 머릿속으로 원함수, 그 다음에 표준형, 그 다음에 일반형.
이게 1학년 때 배우는 도형들은 사실 별로 상관이 없거든. 이거는 2학년 때부터 배우는 도형들부터 도움이 돼요. 아니야. 저기 뒤에 거는 도움 돼요. 뒤에 거는. 근데 우리가 지금 끽해봐야 배운 게 1차함수, 2차함수, 1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그릴 수 있잖아. 근데 아마 유리함수부터 조금 걸릴 거야. 유리함수부터. 그리고 무리함수 아예 좀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자, 근데 봐봐. 표준형과 일반형은 이건 수학 교과서에 나오는 용어 맞아요. 근데 원함수는 제가 만든 거니까 어디 가서 원함수 하지 마세요. 원래 원함수는 다른 뜻이야. 다른 뜻인데 그냥 여기에 어울리는 이름이 없어서 제가 그냥 원함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함수는 원래 함수야. 알겠죠? 이거 우리끼리 쓰는 용어야. 어디 가서 쓰지 마. 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부터 연습을 해볼게요. 아는 거부터 연습을 하면 일단 1차 함수는 봐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내가 1차 함수 그리는 거에 까먹었어. 치매 걸렸을 수도 있잖아. 혹시라도 까먹었어. 그러면 내 머릿속으로 1차 함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냐, 그거에 대한 설명이야. 알겠죠? 그럼 봐봐. 야, 아무리 치매 걸려도 y는 ax를 못 그리진 않겠지. 그렇잖아. 아니, y는 ax라는 거는 원점을 지나면서 a가 양수면 이거고 a가 음수면 이거 아니야? 일단 이건 그리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원함수 쪽은 다 그릴 수 있단 말이야. 이것만 그릴 줄 알면 돼. 그럼 우리는 모든 그래프를 죽을 때까지 계속 그릴 수 있어. 자, 그래서 이게 1차 함수의 원함수야. 그럼 봐봐. 얘를 x축의 방향으로, 아니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해봐.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해봐. 내가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라는 얘기는 니네는 머릿속에 y 자리에다가 y-b를 넣어야 되겠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러면 y 자리에다 y-b를 넣으면 얘는 어떻게 돼? y-b는 ax가 되지. 이거 정리하면 뭐가 되는 거야? y는 ax 플러스 b가 되는 거야. 오케이? 즉 얘를 기준으로 얘는 뭐 한 거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오케이? 표준형은 항상 우리에게 뭘 줘? 정보를 주는 애들이야. 여기 있는 애들은 나한테 그래프에 대한 정보를 주는 애들이야. 얘 지금 뭐야? 기울기. 얘 뭐야? y절편. 나한테 정보를 주잖아. 1차 함수의 원함수, 아니 저기 일반형이 뭐야? 일반형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야. 일반형은 우리에게 항상 뭘 안 줘? 아무런 정보도 안 줘. 그쵸? 그럼 봐봐. 우리가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냐면 어떠한 일반형 함수가 나왔어. 그럼 1차로 우리는 뭐 해야 돼?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까진 알아야 돼. 그럼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은 뭐야? y는 하는 게 방법이잖아. 그래서 y는으로 바꿔. 그러면 이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 애가 누구야? a잖아. 그럼 이거의 원함수가 y는 ax라는 건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얘를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이거의 원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이 그래프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다라는 거야. 과정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이거를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우리는 앞으로 배우는 모든 도형을 이 단계를 거쳐서 할 거라고. 알겠니?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고3들한테도 훈련시키는 거야. 왜냐면 고3이 다뤄야 되는 도형이 엄청 많거든. 근데 그거를 애들이 각각 그리는 방법을 익힌다고 해도 이게 맨날 안 쓰면 까먹어. 이게. 그래서 이 방법을 쓰면 이건 절대 안 까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봐봐. 야, 2차 함수의 원함수가 뭐야? 한번 거꾸로 해볼까? 2차 함수?
2차 함수는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게 일반형이잖아. 얘는 우리에게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잖아. 그래서 얘를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꾸는 게 뭐였어? 꼭지점 표현하는 거. 표준형으로 바꾸는 게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꿨잖아. 야, 이거의 원함수가 뭐야? 2차 함수. 이거의 모양을 결정하는 애가 누구야? a잖아. 그럼 이거의 원함수는 뭐가 되는 거야? y는 a의 x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거 못 그리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래서 내가 만약에 원함수를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y는 ax 제곱을 그렸어. 이렇게. 그러면 난 지금 얘를 그리고 싶었던 거잖아. 그래서 얘를 내가 표준화한 거 아니야. 지금 잘 봐. x 자리에 뭘 넣었어? x-p를 넣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거 q 이쪽으로 넘겨봐. 그러면 y 자리에 뭘 넣은 거야? y-q를 넣은 거지? 그러니까 이거의 그래프를 뭐 한 거야? 얘는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한 거야. 그래서 얘가 꼭지점이 p, q인 거야. 얘를 잡고 p만큼 q만큼 움직여서. 뭔 말인지 알겠어?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우리가 뭐 2차 함수, 1차 함수를 이런 방식으로 구하지 않지. 우린 그냥 여기서 다이렉트로 구할 수 있으니까. 근데 뒤쪽이 그렇게 안 된다고. 일단 배운 것까지 정리해 볼게요.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 뭘까? 원함수가 뭘까? 원의 방정식은 모양을 누가 결정해? 반지름이 결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은 원함수가 얘인 거야. 이게 원함수야. 그러면 원은 잡고 이동할 때 어딜 잡고 이동할래? 원은 이렇게 원이 있어. 이거 잡고 평행 이동할 거야. 그러니까 사이코처럼 이런 데 잡지 않을 거 아니야. 어딜 잡을 거야? 당연히 중심을 잡고 이동하겠지. 그쵸? 그러면 원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해봐. x축으로 a만큼 이동하면 x자리에 뭐 넣으라고? x-a를 넣으라고. y축으로 b만큼 이동하면 y자리에 뭐 넣으라고? y-b 넣으라고. 그게 니네가 알고 있는 표준형이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쓰던 게 새롭게 보이지 않아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우는 모든 도형은 이렇게 배워야 된다고. 알겠니? 알겠니? 그리고 이거의 일반형이 이제 이거를 전개한 거 ax by 플러스 c는 0. 이제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알겠니? 그러면 어차피 저기 1학년 때 배우는 거 2가지 더 할게요. 그냥 어차피 정리해 놓을 거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게 유리함수라는 게 있는데, 유리함수는 x분의 a, 얘가 원함수고요. 이거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을 시키면, 그러면 얘는 y는 x-p분의 a 플러스 q, 이렇게 되는 게 표준형이야. 뭔 느낌인지 알겠지? 내가 이거의 그래프를 그려서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한 거야. 그럼 이거의 일반형은 뭐겠어요? 이거의 일반형은 이거를 통분한 거야. 이 뒤에 거를 통분한 거야. x-p로 해서. 그러면 얘가 어떤 형태로 나오냐 하면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 형태가 나와요. 이게 뒤에 가서 배우는 유리함수의 일반형이야. 그럼 우리는 얘를 그리라고 그러면 얘를 표준화하고 이거의 원함수를 찾아서 평행 이동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무리함수입니다. 우리 유리함수, 무리함수를 같이 배우거든. 그래서 무리함수고, 무리함수는 간단해요.
얘는 루트의 a의 x-p 플러스 q. 이것도 보이지? 이거의 그래프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한 거야. 그럼 얘는 일반형이 뭐냐? 그냥 안에서 전개한 거예요. ax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니네 대수에서 배우는 게 이제 지수함수, 그 다음에 로그 함수, 그 다음에 이제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 다음은 기하. 그 다음은 기하, 타원, 쌍선, 포물선. 이제 얘네까지 하면 이제 다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을 할 거라고. 알겠니? 그래서 예시 하나만 할게요. 이거 했으니까 한 번만 써먹어 봅시다. 자리가 뭐 가지고 할까? 이차함수 가지고 하면 근데 이차함수가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아닌가? 일단 직선 먼저 해봅시다. 직선 봐봐. 자 2x 3y 플러스 1은 0이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하나씩 해볼게요. 하나씩. 이 직선이 대충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내가 니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이거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봐 라고 했어. 그럼 니네는 이 직선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그림으로는 얘가 되겠지. 이렇게 해서 L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림으로는. 그럼 이거 함수식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야? 그게 우리가 배운 거라고. x축 대칭이라고? 그럼 부호가 누가 바뀐다고? y가 바뀐다고. 이거는 개수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y자리를 y를 쏙 빼고 걷다가 마이너스 y를 집어넣는 거야. 개수나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그러면 얘는 뭐로 바뀝니까? 2x 플러스 3y 플러스 1은 0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 함수가 얘야. 오케이? 자, 이번에는 얘를 다시 한번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봐. y축 대칭 이동하면 얘는 이렇게 생겼겠지. 얘를 우리가 L2라고 합시다. 자, 이거의 식을 구하라고 하면 그러면 얘를 뭐 하는 거야?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야. 그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뭐가 바뀐다고? x의 보호가 바뀐다고. 그러면 여기서 x의 보호만 바꾸니까 여기 x를 마이너스 x로만 바꾼다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x 3y 플러스 1 얘는 0 이렇게 되겠죠. 됐니? 자, 이거를 내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원점 대칭 이동하면 뭐라 그랬어? 부호가 누가 바뀌어? x도 바뀌고 y도 바뀌지. 둘 다 바꾸는 거야. 그럼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 집어넣고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y 넣고 (0) 이렇게 되죠. 해봤더니 뭐가 돼? 같아지지. 당연하죠. y축 대칭이 x축 한 번, y축 한 번이니까. 그렇게 이동한 다음에 다시 원점 하니까 다시 자기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오케이, 말이. 자,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 봅시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뭐가 바뀐다고? x 자리에 뭘 써야 돼? y를 쓰고 y 자리에 x를 쓰고 이렇게 하면 끝이라고. 오케이. 얘를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동이니까 뭐가 바뀐다고?
위치가 바뀌면서 부호도 바뀐다고. 즉 여기 y 자리에다 뭘 쓰고? 마이너스 2x를 쓰고 여기 x 자리에 뭘 쓰고? 마이너스 y를 쓰는 거라고. 그러니까 플러스 3y 플러스 1은 0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알겠니? 마지막. 자, 얘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시킬 거야. 그러면 x자리에 뭘 쓰라고? x자리에 x-3을 쓰라고. 그 다음에 플러스 3에 y자리에다 뭘 쓰라고? y 플러스 2를 쓰라고. 이렇게 해서 0 하면 되는 거야. 이게 1차함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모든 도형은 이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거야. 알겠니? 알겠니? 자, 그래서 보세요, 이제. 자, 이거는 표현은 잘 보세요. 표현은. 자, 일단 우리가 도형 있죠? 내가 도형이라고 얘기하면 모두 포함하는 가장 큰 영역이야. 우리가 도형을 표현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점을 표현할 때는 이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이건 점이야. 이건 도형이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도형을 x축으로 알파만큼 y축으로 베타만큼 이동을 했다는 얘기는 x-알파, y-베타는 0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고요. 이건 도형의 이동이야. 점을 이동하란 얘기는 말 그대로 그냥 점을 잡고 이동시키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가지 표현 헷갈리지 마세요. 얘네 둘 다 x축으로 알파만큼 y축으로 베타만큼 이동을 했단 뜻이야. 그거를 도형으로 알려주냐 점으로 알려주냐 차이야. 근데 니네가 푸는 대다수의 문제는 점으로 알려줘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점 표현이야. 이거를 함수로 생각하고 부호 반대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말 그대로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한 거라고. 얘는. 그래서 우리도 그냥 아니 4를 마이너스 1만큼 하면 당연히 3이겠지. 그렇잖아. y축으로 3만큼 이동하면 당연히 3,4가 되겠지. 얘는 점이니까 그냥 다이렉트로 하는 거고 얘는 뭐야? 얘는 도형이잖아. 얘부터는 도형이잖아. 그러면 도형은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3만큼 이동하면 x자리에 뭘 넣으라고? x 플러스 1을 넣고 그 다음에 y축으로 3만큼이니까 y자리에 뭐 넣으라고? y 마이너스 3을 넣어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된다고. 알겠니?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좌표 평면 위에 2, 마이너스 1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5만큼 이동한 좌표가 저거다. 그냥 하시면 된다고. 2, 마이너스 1을 x축의 방향으로 a, y축의 방향으로 5. 그러면 점이니까 뭐가 돼? a 플러스 2, 4. 이렇게 되겠지. 근데 얘가 4, b다. 요렇단 얘기예요. 그쵸? 자, x축으로 얼만큼 이동했다고?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했더니 이거 위에 점이다. 대입하면 되겠죠?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그쵸? 네.
할 수 있죠? 얘는 x축으로 얼만큼 이동한 거야? x축으로 얼만큼? 아니지. 마이너스 2만큼. 2,3이 0, 마이너스 1로 옮겨졌대잖아. 그러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그쵸? 그렇게 이동했더니 원 이거의 중심이 이동된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 근데 이거 봐봐. 우리 원은 항상 뭐였어요? 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재료들이 있잖아. 일반적으로 쓰는 재료가 원에서는 다들 안 쓰잖아. 못 쓰는 게 아니라 안 쓰는 거지. 그쵸? 귀찮으니까. 우리가 그런 게 뭐 있었어요? 원과 직선이 접한다. 접한다니까 원래 뭐야? 연립해서 판별식D는 0이잖아. 그걸 써도 되지만 원에서는 안 쓰는 거지. 복잡하니까. 그쵸? 원에서 나오는 최대값 최소값. 우리 원래 최대값 최소값 쓰는 2차 함수부터 이거잖아. 근데 원에서는 안 쓰지. 그쵸? 복잡하니까. 그래서 원은 뭔가 독립적인 게 있잖아. 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평행이동 배웠잖아. 대칭이동 배웠잖아. 근데 이거를 그대로 원에서 안 써. 그 이유가 뭘까? 이런 거예요. 못 쓴다가 아니라 안 쓴다야.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이 원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할 거야.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뭐야? x자리에 뭘 넣어? x 플러스 2를 넣고, y자리에 뭘 넣어? y 플러스 4를 넣고, 또다시 x자리에 x 플러스 2를 넣고, y자리에 y 플러스 4를 넣고, 플러스 2는 0. 이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못 쓰는 게 아니라 안 쓰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원은 대칭이동, 평행이동 뭐 이런 거 어떻게 합니까? 대칭이동은 써도 돼. 왜? 그냥 부호만 바꾸면 되잖아. 대칭이동은 써도 되는데 평행이동은 써보면 이따구로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안 하는 것 뿐이야. 그쵸? 어차피 원은 원의 주인공이 누구야? 중심하고 반지름 아니야? 근데 반지름이라는 거는 아무리 평행이동, 대칭이동해도 안 변하잖아. 바뀌는 애는 뭐밖에 없어요? 점밖에 없잖아. 그럼 결국 원의 평행이동은 결국은 뭐야? 점의 평행이동과 같은 거 아니야? 그쵸?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어차피 우리 여기서 점 뽑아내는 것도 편하고. 점이 뭐야? 2, 마이너스 3이잖아. 반지름 뭐야? 루트에 마이너스 2의 중심제곱이니까 루트 13이 아니라 루트 1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야? 도형의 이동이 아니라, 그치? 점도 도형이니까 어쨌든 점의 이동을 하겠다는 거야. 그럼 중심이 어디로 가? 0, 마이너스 7로 가겠지? 그럼 0,7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루트 11인 원의 방정식을 여기서 그냥 이렇게 만드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이 짓 하는 것보다. 오케이, 말이. 근데 보통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문제는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그냥 얘처럼 중심이 어디로 가냐? 그냥 이렇게 물어보지. 얘까지 구할 일은 그렇게 많진 않지만 만약에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점을 이동시키면 된다고.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얘는 자, 직선이 있습니다. y는 ax 플러스 b라는 직선이 있는데, 자, 이거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을 했대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y는, 이건 좀 익숙해지세요. y축으로 이동하는 거는 y 자리에 y 플러스 3을 넣는 건데, 어차피 우리 모든 거 정리하면 y는으로 정리할 거니까 이쪽으로 넘길 거잖아. 그쵸? 그럼 이쪽으로 넘어간 애는 어차피 얘랑 똑같이 생겼겠지? 부호 바꿨다가 다시 넘겼으니까 옮기는 거랑 똑같겠지? 요건 익숙해지세요. 그러면 얘는 a에 x자리에 x-2 넣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자, 그러면 얘 직선이 있대요.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y절편이 뭐가 되고? y절편이 0, 얘까지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b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y절편 됐지. 그죠? y축과 만나는 점을 중심으로 90도 회전시켰대. 이렇게. 그랬더니 얘가 뭐래? y는 3x 플러스 4래. 그러면 a 값, b 값 어떻게 구할지 설계돼요? 첫 번째 뭐? 첫 번째 뭐가 보여? 뭐가 보여? 뭐가 보여? 말을 해 이것들아. 뭐가 보여? 기울기 보이죠? 수직 보이죠? 그럼 얘가 기울기가 3이니까 지금 뭐야? a가 기울기잖아. 그러니까 a는 뭐가 돼? a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뭐가 보여? 규현아 뭐가 보여? y절편 안 보여. y절편 이씨 마이너스 2a 플러스 b 마이너스 3이 y절편인데 y절편에서 90도 회전했대잖아. 그래서 얘네 두 개 가지고 a 값, b 값 구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그죠? 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프린트 숙제를 안 내주는 이유가 여기 제가 별로 풀어줄 게 없거든. 그래서 니네가 쭉쭉쭉쭉 풀어오면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숙제가 좀 많아. 내 교재가. 그래서 프린트 숙제는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랑 어제 좀 그저께 좀 프린트만 오답 정리하시면 돼요. 할 수 있죠? 자, 포물선 이거로 옮기는 평행이동이랍니다. 야, 포물선은 어딜 잡고 이동시킨다고? 꼭지점 잡고 이동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꼭지점을 구해야 되죠. y는 x제곱 마이너스 2x야. 그럼 얘는 꼭지점의 좌표. x좌표가 뭐야? x는 1이고. 그쵸? y는 뭐야? 1 대입한 거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1이 꼭지점이었는데 근데 이차 함수가 이렇게 옮겨졌대요. x제곱 10x 플러스 20으로 옮겨졌대요. 그러면 얘는 꼭지점이 x는 5고요. y는 뭐야? 25에다가 마이너스 50이니까 마이너스 25 이거니까 마이너스 5 즉 5, 마이너스 5로 옮겨진 거지. 그러면 얘는 무슨 이동? x축으로 4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그치요? 그 평행이동에 의하여 x-2y 플러스 a는 0이라는 직선을 옮겨라. 그거 옮기니까 뭐야? x-4
y 플러스 4 플러스 a는 0 이렇게 되겠지. 되죠? 되죠? 근데 이 직선이 뭘 지난다? 0,0을 지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죠? 단순하죠? 규현아! 원과 직선이 접한다. 이꼴? 수직? 아니 뭘 사용해? 연립을 해. 죽여버린다? 너 내가 아까 연립 아니라고 얘기했지 이 새끼야. 왜 안 나오지? 그죠 아거야. 원과 직선이 접한다 그러면 우린 뭘 사용하죠? 저렇게 나와야지. 친구하는 거 잘 봐. 원과 직선이 접하면 뭘 사용하죠? 저렇게 나와야 된다고. 이게 재료라고 이 그지들아. 점직선 거리 공식으로 풀면 되겠죠? 그쵸? 할 수 있어요. 그죠? 직선을 n만큼 이동한 게 이차함수와 접한다. 직선이 이차함수와 접한다. 뭐야? 이건 원래대로 해야죠. 연립부 판별식 D 해야지. 아까 대답할 걸 지금 했었어야지. 원만 따로. 나머지는 통합재료. 알겠죠? 할 수 있어요.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원을 X축의 방향으로 저만큼 이동했더니 이거와 일치했다. 원의 평행이동은 뭐 한다? 점의 평행이동을 이용한다. 자, 이거를 Y축의 방향으로 이거는 이동했니? Y는 X와 X축에 동시에 접한다. 동시에 접한다. 일단 이런 문제를 딱 보면 니네는 딱 문제를 읽으면서 이게 재료가 떠올라야 돼. 알겠죠? 뭐야 일단 원이 직선 y는 x와 접한다. 딱 떠오르는 게 뭐야? 점직선 거리가 반지름이다. 이게 떠올라야 돼. 그 다음에 x축에 접한다. 떠올라야지. 뭐가 떠올라? x축에 접한다. 뭐가 떠올라? 재료잖아 이거. Y가 반지름. 그렇죠. 그렇게 떠올리는 거야. x축에 접한다. y가 반지름이다. y축과 접한다. x가 반지름이다.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아, 이거는 좀 길죠. 얘기가. 그쵸? 다분면에 따라 식이 달라진다.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이 어디 있다? y는 x,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다. 요건 좀 길죠. 그쵸? 그러니까 그런 재료들을 이용해서 얘를 풀어보는 거야. 풀 수 있겠죠? 살짝 애매하죠? 해보면 되죠. 어쨌든 자, 원의 이동이니까 얘는 일단 점의 이동으로 바꾼다가 1번이야. 자, a,a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일단 평행이동부터 하시면 그러면 얘는 a,a-2로 바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반지름은 현재 b인 상태야. 그쵸? 그러니까 얘는 그림으로 한번 유추해 보면 y는 x와도 접하면서 x축과 동시에 접하는 이렇게 생긴 원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의 중심의 좌표가 a,a-2가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b라고. 그럼 일단 문자는 하나 통일할 수 있겠네. 그쵸? x축과 접한다. 이거 재료를 사용해서 일단 첫 번째
a-2가 일단 b다라는 식 하나 나왔잖아. 그치? 그쵸? 둘 다 양수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미지수가 하나짜리밖에 없네. 하나밖에 없네. 식 하나만 뽑아내면 되지. 그 다음은 이제 뭘 사용한다고? 요거. y는 x와 접한다. y는 x와 접한다니까 뭐라고? 점, 직선, 거리 공식을 쓰겠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얘는 x-y는 0과 누구? a, a-2의 거리가 뭐다? a-2다.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다고. 알겠니? 그러니까 얘는 뭐야? 루트 2분의 절대값 뭐가 돼? 2. 얘가 뭐가 돼? a-2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네. 자, 원 이거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원을 C라 하자. 자, 원의 평행이동은 점의 평행이동이다. 중점이 이건데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n-1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n-2 이렇게 움직일 거고 그 다음에 반지름은 3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문제 조건을 보니까 C의 중심은 1사분면 위에 있다. 그러면 일단 니네들은 0보다 크겠구나.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 원C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라고 그랬으니까 뭔가 나오겠지. 그쵸? 뭐가 나와? 나왔어, 답? 이게 왜 4점짜리야? 밥인데. 그렇잖아.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식 하나 불러봐. 1사분면식. 뭐야? X-A의 전체제곱, Y-A의 전체제곱, 반지름이 뭐야? A잖아.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니까 결국은 X좌표, Y좌표 반지름이 다 뭐란 얘기야? 같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가 3이고 얘도 3이란 뜻 아니야. 너 지금 놀란 거야?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m이 4고 n이 5라고 그냥 한 번에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아가들아 일단 문제 잘 읽고 읽으면서 니네가 알고 있는 재료 나오면 동그라미 치고 걷다가 한번 니네가 알고 있는 재료를 한번 써봐. 원래 고3들은 그렇게 공부해요. 모의고사는. 니네 지금 내신 문제라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거지. 이거 모의고사 문제잖아. 그러니까 고3 때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니네가 이렇게 하다가 아는 재료들이 이렇게 나오면 공부할 때는 밑에다가 내가 항상 재료 물어보잖아. 그럼 간략하게 요약해서 대답하잖아. 그쵸? 그거를 계속 써봐. 그러면서 연습해봐. 그렇게 공부하는 여학생이 있었어. 그래서 잘 된다고 그러길래 그때 이후로 시켰는데 좋더라고. 자, 그 다음에 이건 진짜 확인해보고 싶은데. 자, 일단 문제를 읽어. 일단 빠르게 읽어봐. 빠르게 읽고 이거 핵심 재료였는데 라는 게 떠올라야 돼. 읽었지? 표정들 봐라. 태어나서 처음 보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어. 죽을라고. 자, 우리 원의 방정식 가지치기 했잖아. 재료 정리했잖아. 그거 머릿속에 없지 지금. 없으니까 지금 이런 표정이 나오지.
머릿속에 있었으면 딱 어느 단원에서 뭐가 재료가 딱 튀어나와야 될 거 아니야. 난 내가 했던 말도 기억이 나는구만. 저쪽 반에서 질문이 했어요. 이게 무슨 재료냐고. 왜냐면 그게 내 교재에 없는 그거였거든. 그래서 내가 설명해 주면서 이거는 내 교재에는 없지만 나중에 내가 주는 프린트나 시험 대비 하다 보면 반드시 나올 거야. 그래서 이거는 알면 개꿀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형 기억나나 봐. 이건 한마디로 딱 뭐야? 그렇지. 이게 이렇게 나와야 된다니까 아가들아. 하여튼 내가 준 재료는 개나 줘버리고 재료 정리 해놨어? 그럼 보라고 그랬잖아.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글로 보면서 복습하라고 그랬잖아. 그게 100문제 푸는 것보다 훨씬 도움된다니까. 원 밖에 한 점에서 근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이거 있었잖아. 원방에 있었잖아. 접선 중에. 이렇게 하면 써보라고. 이거 재료다. 이거 재료다. 이 재료는 뭐라고 할까? 얘는 정사각형. 요 단어만 떠올리면 얜 끝이야. 알겠죠? 자, 그러면 문제 봐봐. 중심이 0,0이야. X축의 방향으로 K만큼, Y축의 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한 원이 있어. 이렇게. 근데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더니 얘가 뭐래? 수직이래. 그쵸? 이게 왜 4점짜리야? 재료만 알면 이거는 4점짜리가 아니지. 왜? 이거는 뭐니까? 정사각형이니까. 그쵸? 판지는 뭐야 지금? 루트 2. 그쵸? 그러니까 K는 뭐야? K는 루트 2 플러스 1. 이게 K겠지. 그쵸? 여기가 1라인이잖아. 거기서 루트 2 차이 난대. 그쵸? K는 루트 2 플러스 1. 또는 1에서 루트 2만큼 뺐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K 값의 범위가 있는 거야. 2보다 크다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루트 2는 아닐 거 아니야. 그러면 오른쪽으로 올라간 걸 거 아니야. 그러니까 1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야. 됐니? 됐니? 나왔다. 가지치기에서. 알겠죠? 그러니까 곡선 밖에서 접선 걷을 때 수직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저는 순서랑 상관없이 대칭이동, 평행이동을 설명을 지금 다 한 상태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 직선을 X축 대칭이동하면 뭐가 된다? Y의 부호 바뀐다, X 부호 바뀐다, 둘 다 바뀐다, 위치 바뀐다. 그죠?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제가 해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어제도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서 다 숙제로 했어요. 직선 얘가 X축, Y축과 만나는 점, 이게 뭐예요? 이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X절편, Y절편이라 하죠. X절편, Y절편 구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그 구한 점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니네 내분할 수 있어요? 내분할 수 있죠. 그 점 P를 X축,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그럼 니네 세 좌표 알면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어요? 아, 넓이가 아니구나. 삼각형의 무게중심 좌표 구하는 방법 아세요? 안 해. 야, 그냥 단계만 많아서 그렇지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이거를 니네가 풀이해서 단계별로 보여주시면 되죠. 이렇게 재료들이 모이고 쌓이고 거시기 하다 보면 4점짜리 모의고사가 나오는 거예요. 됐니? 할 수 있죠? 일단 해오고 만약에 계산 실수한 게 아니라 모르는 거면 가져오세요. 그럼 해드릴게요. 자, 원을 직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원은 직선 이거에 의하여 둘레가 이등분된다. 여기에 재료가 몇 개가 있어? 단계를 나눈다면 몇 가지 단계로 나누면 돼, 우리는? 뭐 문제 읽으면서 이렇게 재료가 안 떠올라? 2개죠. 그쵸? 첫 번째는 내가 뭘 구해야 돼? 첫 번째는 x제곱 y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8 y는 0이다. 이거를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하겠다. 아까 뭐는 뭐하고 뭐는 뭐 하자고 그랬죠? 그렇게 머릿속에 가져 놓으세요. 평행 이동은 뭐하고? 점의 이동으로 바꾸고, 대칭 이동은 뭐 하자? 대칭 이동은 그냥 하셔도 된다고. 알겠죠? 대칭 이동은 그냥 해도 돼. 어차피 부호만 바꿀 거니까.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그럼 대칭 이동 할 줄 아냐? 아가야.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부호 바꾸고, 뭔 소리죠? 부호 바꾸면서 위치 바꾸면서. 그쵸? 그러니까 위치 바꾸고 부호 바꾸고. 그쵸?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위치 바꾸고 부호 바꾸세요. x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는 거야. 근데 어차피 제곱이니까 똑같잖아. 그쵸? 그러면 얘는 y 제곱이 되는 거고, 얘도 y 자리에 마이너스 x 넣어서 제곱하니까 x 제곱 그대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 자리에 마이너스 y 넣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6y, y 자리에 마이너스 x 넣으니까 플러스 8, x는 0.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 대신 생긴 게 뭐 같으니까 좀 친숙하게 바꿉시다. 이렇게 바꾸면 되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할까? 두 번째. 그 원은, 이 원은 직선에 의하여 둘레가 이등분된다.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저 직선은 얘 뭘 지난다는 거야? 중심을 지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 중심이 뭐야 지금? 마이너스 4,3이야. 누가? y는 x 플러스 k가 이 점을 지난다. 이렇게 차례대로 해주시면 돼요. 됐죠? 뭔지 알겠어요? 설계하면서 해. 원을 일단 첫 번째는 원을 직선 이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대칭 이동할 수 있죠. 대칭 이동하면 위치만 x, y 위치만 바꾸면 되죠. 그럼 얘는 x제곱 y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16은 0. 그냥 이렇게 되겠지? 그쵸? y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y축과 만난다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도형이 y축과 만나는 걸 뭐라고 표현하죠? 대답을 해! 뭐라고 그래? y절편이라고 하죠. y절편은 어떻게 구해요? x에다가 0을 대입하지? 그쵸? 그럼 x에다 0 대입하면 y제곱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16은 0. 이렇게 되죠. 8하고 2하고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은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거.
구하면 되지 뭐. 중심이, 이거 중심이 뭐였어요? 마이너스 4,3. 얘가 중심이고. 그 다음에 y축과 만나는 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난다는 거지. 하나는 마이너스 2고 하나는 8이고 이렇게 되는 거지. 나한테 구하라는 게 뭐야? 이거 현의 길이 구하라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원래는 현의 길인데 우리 좌표로 알잖아. 그러니까 이거의 길이는 10이다. 그냥 이렇게 구해버릴 수 있지. 됐어. 할 수 있어요.